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연탄 떼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연탄재를 깨놓고 집집마다 그런 모습도 많이 목격을 했고요. 네. 또 겨울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탄 창고에다가 연탄 잔뜩 갖다 놓으면 재워놓잖아요. 네. 마음 든든하게 한겨울 날 수 있을 것 같은 네. 우리 서민들의 풍경도 있었고요. 네. 또 이 연탄 하면은 뭐 그 대표적인 게 그 남녀들이 프로포즈 할 때 네. 남자가 여자한테 네. 내가 연탄 갈아줄게. 옛날 사람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연탄 가는 게 참 겨울에 힘들잖아요. 네.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뭐 사랑해 뭐 그런 희생해줄게. 네. 그런 프로포즈도 많이 했던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아직도 이 추운 겨울을 연탄 한 장으로 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요. 계시대요. 네, 네. 네.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연탄을 실어드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에 계시는 박일수 팀장님 이 자리에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좀 저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한참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원어민으로 다시 네네네. 네, 그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고요. 네. 박일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저희는 연탄 그래서 연탄 네. 세대하고 어울리는 분이 나올 줄 좀 알았더니 지긋한 분이 네. 나오셨어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 나오시면 네. 연탄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우, 제가 그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네. 굉장히 이제 기쁘셔가지고 이제 외갓집으로 이제 처갓집으로 이제 아들을 안고 네. 갔어요. 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아기 보자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네.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네. 네. 아니 왜 연탄을 안고 왔어? 이렇게 아니 애기를 보고 할아버지가 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연탄불에다가 전어 이렇게 구워주시던 그 냄새. 맛있었겠다. 그래요? 제 맛이죠. 네, 그런 아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연세까지라고 하기는 네. 좀 민망하지만 네. 79년생입니다. 올해 39 됐습니다. 39. 그때도 연탄 세대였나요? 문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러시구나. 그래도 같은 70년대지만 네. 여긴 격동 60년대. 아, 왜 이러세요? 네. 빨리 아니,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네. 그 연탄 나눔 운동 맞은 거죠? 저희가 알고 네, 있는.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겨울에 네. 이제 그 서울과 저희가 이제 전국의 25개 지부와 함께 연탄으로 겨울 나시는 분들에게 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네. 연탄을 나눠드리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네, 2004년도에 이 단체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남과 북의 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좀 연탄을 통해 가지고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자라는 네.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 남과 북을 다 합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연탄을 그동안 많이 제공해 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제 2004년 처음에 연탄봉사 나눔을 시작할 때부터 네. 북쪽에는 개성과 금강산에 연탄 지원을 한 191차례에 걸쳐서 한 1000만 장 정도 연탄을 했고요. 엄청난데요? 1000만 장이면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예. 보통 직경이 15cm 정도입니다. 네. 1000만 장이면 1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탄을 쭉 일렬로 세우면 네. 제주도에서 한반도를 한반도 쭉 끝까지. 가로지를 수 있는 네. 길이 정도가 되고요. 국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3,200만 장 정도의 연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도 아직 연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지금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연탄으로 겨울 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19만 세대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 4천 세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부와 함께 1년에 한 10,000세대 정도, 한 300만 장 정도 연탄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해오던 북한에 연탄 보내는 운동은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곧 다시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네. 있고 네. 또 그걸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북한에 직접 못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연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연변 쪽에 저희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석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연변에 있는 네, 부분들이. 네.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이 시대가 이제 연탄 떼는 시대는 아닌데 네. 좀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연탄을 이제 아직도 떼는 세대가 19만 세대 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이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할머니 집들에 이제 찾아가면 연탄이 혹시 한 장에 몇 킬로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알아요. 몇 킬로인지? 3.4. 네, 조금 더 3.6? 네, 3.6kg 맞아요. 연탄 한 장에 3.6kg입니다. 그걸 한 번에 못 맞추시고 난 알고 아니, 있어요. 제가 연탄 봉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도 얼추 맞히셨어요. 예, 3.6. 네. 예. 네. 한 장에 3.6kg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두 장씩 이렇게 배에다 얹어서 네. 7.2kg 되는 거를 들고 가서 집에다가 쌓아드립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이 연탄 3.6kg를 이거를 들었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 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유 나 이제 연탄 무거워서 못 써. 이거를 들어서 드시는구나. 힘드시니까. 네. 놓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 연탄이 너무 무거우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연탄 나눔 운동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나르는 게 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한꺼번에 더 맞아요. 많이 나르려고 네. 더 올리라 그러고 그리고 이상하게 골목길에 진짜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 육체적 좀 힘이 좀 많이 네. 필요하는데 추운 날씨에는 뭐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스러운데요. 네.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가면은 맞아요. 집이 이제 굉장히 대부분 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집이 대부분 조용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네. 많지 않고 TV 소리만 좀 들려요. 집에 저희가 이제 연탄 봉사자들 가기 전에 미리 연탄 창고도 확인하고 어디에 쌓아야 되는지 미리 이제 확인하러 가거든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면은 TV 소리만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혼자서 네.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TV 적적하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네. 가면은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반가워하시죠. 네, 너무 반갑다 네. 그러면서 막 네. 자신 옛날 얘기도 하고 막 네. 우리 저기 뭐 손주 같다 아들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얘기- 어르신들이. 기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 너무 든든하다고. 이렇게 연탄이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네. 너무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겨울에 연탄이 많아야 좀 많이 뗄 수 있잖아요. 네. 연탄이 적으면 또 이렇게 불구멍을 줄여가지고 조금 네. 떼야 되니까 한겨울에도 막 옛날 연탄 추억 아껴 나네요. 떼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연탄이 그래도 네.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마음껏 좀 따뜻하게 그러면. 겨울을 보내실 수 있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연탄이 효자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연탄이 그나마 이제 굉장히 가격 대비 효율이 높고 실제로 따뜻하기도 하고 요즘 한 장에 얼마 하나요? 한 장당 지금 이제 작년에 연탄 가격을 정부에서 한 2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장당 지금 저희가 한 650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팀장님께서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연탄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섬김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왠지 이분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범상치 하나님을 않아요.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네. 이제 소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게 됐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가라 또는 뭐 친구들 따라서 갔던 적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대학 때였습니다. 네. IBF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불신자 수련회. 네. 네, 그때는 이제 그 복음 전도 수련회. 네, 약간 전도 집회처럼.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마음에 좀 힘듦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것들도 좀 잘 안 되고 또 마음에 굉장히 많은 걸 하지만 마음에 좀 공허함이랄까 그런 게 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여름 수련회를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선배들로부터 받게 됐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불리는지 자꾸 저한테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그룹 리더 하던 분들하고도 많이 논쟁도 하고 네. 예수라는 분이 과연 정말 실존했던 분이냐 그리고 실존했으면 그 사람이 나랑 지금 무슨 관계냐 왜 갑자기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논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좀 소개도 받고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됐던 것 그랬군요. 같습니다. 대학생 때. 네,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박 팀장님께서 북한학을 네.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때는 원래는 학부 때 이제 법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북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좀 연결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전 갑자기 네. 뜬금없더라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네. 뜬금없는 선택이었어요. 제 네, 인생에 있어서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저희 아버지에게서도 굉장히 뜬금없는 네. 선택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났을 때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자로 찾아오셨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그럼 화해자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화해자로서 어떻게 나는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가정에서 화해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네, 뜻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그 아버님, 형제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약간 좀 재산 분쟁 때문에 아.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있으셨고 네.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셨고 네. 또 아버지의 그 괴로운 상황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 내가 화해자로서 서로 아버지와 또 아버지 형제들 간의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그러던 차에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네. 구조적인 갈등이랄까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에 그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게 저는 분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념의 갈등, 다양한 그런 갈등들에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남북 간의 분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남북 간의 이 갈등의 상황에 화해자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보통 청년들이 고민하는 고민이 아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셨어요? 보통 청년들이 네. 나 취업 걱정하고 어디 뭐. 회사 가지 나 누굴 만나서 네. 연애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요. 네. 화해자 뭐 이러면서 화해자를, 굉장히 깊이 네. 가셨네요. 너무 깊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사시 공부도 몇 차례 했는데 이제 계속 네. 낙방을 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 화해자로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과 또 분단으로 인한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내가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해자 역할을 하려면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이제 북한 대학원을 좀 지원을 하게 대학원을, 됐습니다. 네. 야, 그건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그런 마음 마음이 같아요. 아니면 네. 네. 사람의 마음으로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죠. 옮길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거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아들이 법대 갔으니 완전 자랑거리죠. 예, 얼마나 네. 자랑이고 또 기대가 컸겠어요. 네. 설사 사법고시는 안 되더라도 뭐 적어도. 얼마든지 똑똑한 아들이니까 공부를 통해서나 또 집안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갑자기 북한 대학원 뭐 이런 거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좀 반대하시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제 명절에 내려가면 늘 그 아버지는 얘기 안 하시는데 네. 그 친척분들이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몇 년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가 몇 년 남았냐 그쵸. 이거를 늘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북한 대학원을 진학을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생각인데 부모님께 이런 내 마음의 변화,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 삶의 궤도를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대학원을 갔다 보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아버님 그러냐 그러면은 알겠다 그러고 끊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 입학 통지서가 저한테 왔어야 됐는데 고향으로 간 아빠한테.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그래서 북한학 이렇게. 북한 대학원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난데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12시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북한 대학원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러시면서 이제 왜 가느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밤 12시부터 이제 계속 통화를 많이 하고 한 2시간 정도 새벽까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끝까지 좀 반대를 좀 하셨고 네. 너가 공부하던 거를 더 마저 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제 마음에는
왠지 그때가 아니면 저는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이제 얘기 끝에 알겠다라고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이제 제 고집을 좀 굽히지 않고 그냥 북한 대학원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 우리가 길을 정해도 네.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중간에 저도 많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선교단체 활동에 또 푹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제가 29살에 현역으로 늦게 가게 가셨네요. 됐거든요. 네. 네. 이제 대학 현역으로 가게 되기 전에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하면서 그 북한 대학원과 학사장교 군 지원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학사장교는 떨어지고 대학원만 붙었어요. 희한하게도.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첫 학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공동체 시간을 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늦깎이 인생이 돼버렸고 25, 6에 군대도 안 갔고 아무 어떤 진로에 대한 준비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 학기를 다닐 때쯤에 이제 결정을 한 게 대학원을 마치고 가자, 군대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내가 지금 대학원을 안 가고 지금 군대를 갔다 오면 그때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스스로 왜냐면 생각해도 네. 이게, 29, 20대 후반에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될 나이에 북한이 그때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을 다시 일반 직장 생활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이 든 게 하나님 참 나를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29의 나이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저를 막 등 떠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참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일수야 너가 여기서 다른 길이 보이면 이 길로 안 갈 거 내가 아는데 나는 너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등떠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좀 처음에는 좀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용기 있게 결정을 했지만 막상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니까 마음에 좀 그런 갈등들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IBF나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그런 신앙 훈련 받았던 것들이 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밑거름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이 바탕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30대를 지나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좀 만나게 하신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그것도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동역자들.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한 법대 선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니까 야 일수야 너 어떻게 그런 블루오션을 잘 찾아가냐. 그때 남북 관계가 잘 될 때니까 네, 뭔가 네. 법을 통해서 뭔가 부러운 눈으로. 네. 자기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네. 너는 정말 블루오션을 잘 찾아갔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좋은 동역자들, 중간에 힘을 낼 수 있는 동역자들, 또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지치지 동역자들을 않도록. 네, 그래요. 만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런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그 통일에 관심을 가진 동역자들도 만나게 됐고요. 또 통일정책연구회라는 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바탕이 제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힘이 이렇게 될수 여기까지 있는. 네, 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철학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자로 오셨으니까 내 인생 역시 그분처럼 화해자로 살겠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북한학 참 공부하신 젊은 분이. 거잖아요. 근데 예.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이 네. 지금은 연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네.
이게 또 이게 법학에서 북한학으로 이게 북한학에서 지금 연탄으로 이게 네. 조금 또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왜 연탄 예지력 아니. 때문이지. 그러니까. 북한학을 갈 때만 해도 그런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철학과 네. 정말 주님을 향한 또 아름다운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게 지금 하는 일은 북한이 아니고 네. 연탄 쪽으로 오셨는지. 제가 이제 29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2009년 4월에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31이니까 이제 진로 문제, 뭐 직장 문제가 이제 고민이 당연히 됐잖아요. 그러던 차 2009년도 8월에 있었던 이제 그 성상국 대회를 이제 찾아갔어요. 네. 수련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진로 문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수련회 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서 대북 지원 담당자를 구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대북 지원 단체들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 모임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대북 지원팀 지원팀. 그러니까 네. 또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연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때 제 고민은 뭐였냐면 책으로만 제가 북한을 알았고 또 실제로 북한에 가본 적이 없고 또 현장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나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NGO 이런 쪽으로 찾아보던 중에 이제 그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쪽에서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그 한국 남북 간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였어요? 2009년도는 사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금강산에서 소위 이제 관광객 한 분이 네. 피격 사건이 나서 맞아요. 금강산 있었어요. 관광이 중단됐어요. 네, 여자분. 네. 네. 그러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단체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네. 금강산으로 연탄을 갖다 오. 주러 네, 아직 갔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던. 네. 대북 지원 사원. 네, 일종의 이제 거의 사업이었으니까. 마지막 네. 문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8월 말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저도 이제 그 금강산에 같이 연탄 5만 장 가지고 갔는데요. 금강산 갈 때 이제 저희가 그 MDL이라 그래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육로로 가죠. 네, 그 동해선 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군인이 이제 저를 막 째려보면서 네.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째려보나라는 긴장감도 들고 땀도 막 삐질나고 이제 그러면서 차를 몰고 이제 금강산 관광 지역에 가서 이제 연탄을 아니 그러면 그동안 몇 차례나 이렇게 북한을 왕래하신 겁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한 191차례 정도 네. 갔는데요. 저는 거의 마지막에 6차례 정도 6차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주로 근데- 이제 금강산 부근 쪽으로. 네, 금강산하고 그다음에 개성, 개성. 두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내가 꿈꿔오던 그 일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이제 개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나게 되거든요. 네. 연탄 5만 장을 저희가 이제 25톤 트럭으로 8대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 그러면 네. 이제 도라산 그 역에서 CIQ 지나가지고 MDL을 지나서 북한의 CIQ를 지나서 이제 그 개성의 그 개성공단이 있어요. 네. 그 개성공단을 넘어서 그 봉동역에다가 이제 연탄을 하역을 하는데요. 그 북한 주민들이 한 100분 정도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연탄을 내리려고.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랑 같이 섞여서 연탄을 나르는데 이제 같이. 굉장히 가까이서 연탄을 내리다 네. 보니까 서로 얘기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또 연탄 어떻게 잘 쓰셨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근데 연탄 한참 내리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안 된 새신랑이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제 연탄을 막 나르시다가 저를 탁 네. 보더니 그 허리 조심해야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네, 그래서 정말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야, 이 굉장히 연탄 같이 내리면서 한 60년의 분단의 시간을 제가 훌쩍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 대화하는 거 언어가 통하니까 대화가 통하고 또 서로 그런 편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이 현장 경험을 하기를 잘했구나. 사실 지금도 그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통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참 소중한 경험을 하셨는데 네. 지금도 연탄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한참 그런 일을 하실 때 네. 부모님이 내 아들 사법고시에서 네. 판검사 될 줄 알았는데 네. 연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두 마디 코멘트는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뭐 제가 선택한 일이고 아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해라 하지 마라고는 안 하시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가 살아온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해 주시고 이제 믿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날 추울 때는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추운데 괜찮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TV에서 이제 연탄 나르는 그런 방송 나오면 아우 뭐 누가 어떤 연예인이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연탄 날랐던데 그거 너네가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고 그 연탄만 나오면 전부 이제 아들하고 그러니까. 연관하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날이 추우면 이제 굉장히 괜히, 전화 드리면은 예, 네. 흐뭇하시고. 추운데 괜찮냐 이렇게 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저는 아직도 이제 연탄 나르기 생각하면은 그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네. 서서 이렇게 건너면 옆에서 딱 반나 건네주고 이렇게 네, 네. 일정한 간격으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봉사를 갈 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러 간다는 그런 맞아요. 막 네.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막상 올 때는 모르게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져서 오히려 모든 걸 많이 얻어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봉사라는 매번 게 하실 그런 때마다. 거죠. 예.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굉장히 다양한 팀들을 만나거든요. 네. 1년에 한 600회 정도 연탄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뭐 기업들도 있고 뭐 학교 팀들도 있고 또 동호회 팀들도 있고 이런 뭐 네. 교회 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몇 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자유친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부자유친이요? 네. 네. 이제 사춘기 중학생 아버지 회 모임인데요. 네. 중학교에.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춘기 아들하고 아빠하고 뭐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네, 재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좀 친해지게 네. 하는 네.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학교 도서관에다가 아버지 20분 또 아이들 20분 이렇게 네. 그 도서관에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네. 한 2, 30분 지나니까 이쪽에 아버지 그룹, 아들 그룹 각계전투. 따로따로 각계전투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몸 쓰는 네. 연탄 봉사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탄을 막 나르고 또 땀도 흘리고 하니까 막 중간에 이제 우리 아빠 못 봤냐고 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또 아버지들은 옛날에 내가 연탄 뗐었던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정말 그 화목한 살아있는 정말 교육이네요. 부자유친이 된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연탄 나눔 운동하시면서 그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제가 이제 원칙? 봉사자분들에게 이제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연탄 봉사 오셨다고 네. 하면은 네. 이제 앞치마 토시 장갑 탁 착용하고 네. 네. 이제 야,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연탄 나르러 왔지만 연탄만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 봉사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연탄 나르는 거에 이제 집중하죠. 집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나르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 연탄만 보지 마시고 연탄을 받으신 어르신들도 봐주시고 맞아요. 네, 우리가 연탄만 나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연탄 받으시는 분들 어르신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또 연탄 받지 않더라도 이제 마을이잖아요. 사실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면 다른 마을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반갑게 인사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탄만 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온 거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연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도구인 이웃을 만나기 거죠, 위한 도구. 방편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연탄 나르면서 또 그분들을 찾아뵈러 온 거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연탄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으실 그러면,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생각해 보면 집에 예를 들면 손님 찾아올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네. 뭐 아주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네. 예, 집에 찾아온 사람들 환대하고 싶고 맞아주고 싶고 또 기분도 좋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연탄 받으신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면 굉장히 적적해요. 조용하고 혼자 이제 누워서 그냥 TV를 보신다든지 네. 혼자서 뭐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20-30명이 와가지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네. 시끄럽게 하고 막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집에 창고에 연탄도 쌓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행복하시죠. 활기가 넘치는 네. 거예요. 가기 전에 네. 이제 또 저희가 또 막 포옹도 해주고 네.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럼요. 예, 삶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굉장히 오히려 연탄 몇 장 날랐다는 것보다 네. 그게 더 뿌듯하고요. 봉사자분들도 내가 오늘 연탄 몇 장 날랐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줄까 막 이래요. 그러면 할머니 저기 커피 끓여 커피. 그러면은 달달이 할머니가- 커피. 네, 할머니가 들어가가지고 막 봉지 있잖아요. 믹스커피. 예, 믹스커피 네, 네. 챙겨놓은 거 막 꺼내갖고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타주세요. 꿀맛이죠, 꿀맛.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네. 좋아요. 네.
하루에 어떨 때는 제가 막 커피 막 5잔씩 마실 때도 있어요.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네. 이제 감사한 마음에. 더 검해져요 얼굴. 아, 네, 그런가요?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일로 봉사로 네.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추억도 많이 있지 않을까 팀장님. 저희가 이제 겨울에 연탄 봉사 끝나면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 주로 봉사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봄 여름에는 주로 저희가 찾아갈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따뜻한 마을 극장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연탄 때는 그 마을에 가면은 이제 노인정도 있거든요. 노인정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한 11시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해 드시고 거기서 좀 얘기하시다가 주로 이제 스케줄이 병원 가시고 밭에 가시고 네. 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료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같이 좋은 영화도 보고 어르신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저희가 밥도 얻어 먹고 어허. 또 어르신들 이제 요즘에 장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영정 사진 찍는 그래요, 것도 저희가 그래요. 해드리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네. 본인이 직접 뭐 사진관에 가서 그런 걸 남기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마을에 이제 저희가 전문 그 재능 기부하시는 사진 작가와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서 날짜 잡아서 가면은 고운 한복 있잖아요. 네. 자기들 네. 다 이렇게 넣어놓으셨던 아. 한복, 뭐 정장 다 껴입고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굉장히 오, 좋아하시죠.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아니 난 팀장님한테 네.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솔직하게 네. 내가 이 일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이 일이 이거 정말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런 슬럼프가 네. 오신 적이 있으신지. 근데 가장 크게 저한테 고민이 됐던 거는 저는 대북 사업 담당자로 왔는데 국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내 자원봉사, 사역으로. 예, 네. 사회복지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하.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화해자의 역할, 또 남북관계 화해자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 왔는데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은 전혀 그것과 동떨어진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굉장한 좀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내 인생의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네. 통일이 우리가 앞으로 준비가 되는 거가 결국은 우리 같이 사는 이웃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동의, 많은 지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 또 남북 화해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 뭔가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가면 물론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반대하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또 물론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현장에서 연탄봉사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이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떤 화해자로서의 나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위기 다시. 고민을 좀 벗어나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현장에 가면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에 헌법이 뜨고 있는데요. 네. 좀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헌법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딜까요? 헌법상. 헌법상 네. 똑똑한 집사님 얘기하세요. 네. 저기 함경북도. 바로 맞히셨어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요? 좀 틀리셔야 되는데. 네. 아니 보통 네. 그 제가 여쭤보면 네. 강원도 철원요, 아. 파주요. 네. 저 이렇게 북한을 얘기하죠. 다녀왔거든요. 저 역시. 백두산 그 역시 경험자라 지연을 그러시구나. 다녀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네. 와 영하 38도. 시베리아는 더 춥지 않나요? 헌법상 우리 영토가 아, 아니잖아요. 네. 그쵸. 좀 끝까지.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군요. 잘. 아니 체감온도 38도였어요 영하. 네. 네.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떠오르신 그냥 거잖아요. 하하면 여기 성해가 네, 탁 껴요. 맞아요. 네. 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떠올리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북한 다녀와서 네. 북한 보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대부분의 봉사자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휴전선을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휴전선을 못 넘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제서야 이제 뭐 개마고원이 가장 춥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막연하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자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5분 통일 강자랄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봉사자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보다 더 추운 게 북쪽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봉사자분들한테 이제
OT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한번 좀 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구 이제 방배동 지역에서 연탄 봉사를 제가 갔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할머니 저 연탄 왔어요. 이랬더니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창고를 열어주시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연탄이 한 대여섯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네. 어떡하나 지금 떨어져 가는데 불도 이렇게 막아놓고 불구멍. 이거, 네. 이거 떨어지기 전에 아이고. 어디서 사든지 아끼시려고. 해야 되는데 아끼시느라고 네, 네. 그러셨는데 너무 자기가 고민하던 차에 연탄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할머니의 그 눈물 네. 또 할머니의 그런 고마움의 그런 포 그게 저한테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이구나. 근데 사실 혼자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좀 그때 마음이 좀 풀렸던 그런 연탄 경험이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사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통일 얘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연탄 한 장 이야기가 지금 통일 문제 네.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 또 그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까지 다양한 매개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오늘 좋았는데 우리 박 팀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는 일차적으로는 좀 치유자의 이미지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님들,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누구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있지.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떤 상처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었고 뭐 그런 정도는 견뎌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를 이제 굉장히 옛날로 저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그때도 함께했고 지금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회복의 좀 메시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복한 자리에서 그런 동일한 고통과 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 화해자로 제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법대에서 북한대학원 했을 때 굉장히 생뚱맞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등 떠민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화해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8년 네, 이제 하고 올해 계신 8년 거죠? 네. 그 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 더 많이 생기실 거고 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래요. 네. 좀 나눠주세요. 네,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됐을 때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제야말로 좀 하고 싶다. 나의 정말 내가 원했고 또 내가 가고 싶었던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또 그걸 위한 기도가 지금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사실 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화해자로서 이 분단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들 또 저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법도 공부하게 하시고 북한학도 하게 하시고 또 연탄을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하는 날 저희와 함께 또 그 고백을 나누실 수 있는 꼭 있으려 믿습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정말 걸어가시는 그 길이 보람이 있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박수를 쳐드리며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일수 팀장님과 말씀 나눌 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탄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데요. 네. 자기를 태워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박일수 팀장님 젊은 나이지만 나에게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화해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 고백은 꼭 나이나 또 위치에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게는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크게는 우리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화해자가 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탄 같은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